요즘 한국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가보면 또 서비스 종료라고? 이 한마디가 정말 자주 들리는 시대인데요. 최근 한 해 안에만 한때 사랑받던 모바일 게임들이 여러 작품 줄줄이 서비스 종료되거나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국 모바일 게임은 왜 유독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사라진 게임들의 사례를 정리하고 공통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살아남는 게임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첫 번째 사례는 카운터 사이드입니다. 2020년 2월 4일에 정식 출시된 어반 판타지 수집형 RPG인데요. 넥슨이 처음 퍼블리싱 하다가 나중에 자체 서비스로 전환된 게임입니다. 출시 초에는 운영 미흡으로 유저 이탈을 한번 겪었지만 중기 이후 BM 정상화와 재화 수급 개선을 거치면서 한때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작년 말입니다. 대형 패치였던 6.0 업데이트 이후 27시간 30분에 달하는 점검을 거쳤음에도 UI 변경, 중복 캐릭터 파밍 강요, 장비 파밍 난이도 비정상 상승 같은 문제가 누적되면서 플레이 스토어 평점이 1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사과문 발표와 디렉터 교체까지 시도했지만 한 번 떠난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요. 결국 2026년 4월 29일 신규 각성 사원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카운터 사이드는 신규 콘텐츠 개발을 중단하고 복각 콘텐츠 로테이션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약 6년을 운영해 온 게임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간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입니다. 모바일 명작이었던 별이 되어라의 정식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출시 시점에는 묵직한 타격감과 바닐라 웨어의 드래곤즈 크라운을 연상케 하는 고풍 2D 아트워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는데요. 답답한 조작감, 늘어지는 전투 템포, 속성 내성 시스템과 빡빡한 행동력, 거기에 확률에 의존하는 파밍 구조까지 겹치면서 유저들의 평가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메인 스토리를 끝낸 뒤에는 반복 파밍 외에 마땅한 콘텐츠가 없었고요. 파밍 성취감마저 확률에 묶여있다 보니 이탈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결국 출시 약 2년 만인 2026년 6월 26일 서비스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명작의 후속작이 2년 만에 사라진 보기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에버소울입니다. 라인아크가 개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한 서브컬처 수집형 RPG인데요. 2023년 1월에 정식 출시되면서 국내 앱마켓 인기 1위까지 올랐던 게임입니다. 출시 직후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그 다음 해에는 중국 시장까지 도전하며 글로벌 운영을 넓혀갔는데요. 문제는 지난해 일본 서버가 먼저 종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9일 한국 서버에서도 점검과 동시에 유료 결제와 상품 판매가 종료됐고요. 2026년 6월 30일 오전 11시 한국 서버 서비스가 최종 종료될 예정입니다. 출시 약 3년 6개월 만에 종료인데요. 출시 인기 1위까지 갔던 게임도 3년 반을 넘기지 못한 사례가 된 셈입니다. 사실 종료 흐름은 이 세 게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2025년에도 백야극과 마석기사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같은 게임들이 잇따라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백야극광은 2021년 출시된 퍼즐 RPG였고 마석기사단은 브라운더스트 앤 퍼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글로벌과 콘솔 모바일이 동시에 종료된 기가입기 사례였고요. 거기에 올해 카운터 사이드, 별이 되어라 2, 에버소울까지 더하면 최근 한 해 안에 한국 모바일 게임 최소 6개 안팎이 종료되거나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즐, 수집형, 레이싱, MMO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흐름이라는 점이 더 눈에 띄는데요. 또 서비스 종료라고? 이 한마디가 자주 들리는 데에는 이런 빈도 자체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례 빈도가 이렇게 많은 데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운영 미흡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소통 부재 패턴인데요. 카운터 사이드의 경우 앞서 짚어드린 수습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가장 답답해한 건
구체적인 후속 처리 진행 상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별이 되어라 2 역시 출시 이후 개선 약속이 여러 번 반복됐지만 실제 체감되는 변화는 제한적이었고요. 에버소울도 종료 직전까지 운영 변동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공통점을 정리하면 사과는 했지만 유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일관된 소통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유저들이 사과 한 번에 게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과 이후에 들리는 신호가 부족할 때 떠난다는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콘텐츠 부족입니다. 별이 되어라 2가 이 패턴의 대표 사례인데요. 앞서 본 메인 스토리 이후 콘텐츠 공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버소울도 후반부에 갈수록 콘텐츠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카운터 사이드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6.0 업데이트가 신규 콘텐츠 확장보다는 파밍 강요 중심으로 풀리면서 콘텐츠 보강이라기보단 과금 압박으로 받아들여진 면이 컸습니다. 공통점을 정리하면 초기 콘텐츠가 빠르게 소진된 뒤 신규 콘텐츠 공급 속도가 유저 소비 속도를 못 따라갔다는 점인데요. 모바일 게임은 결국 콘텐츠로 버티는 장르입니다. 반복 파밍으로 시간을 끌어보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패턴은 과도한 과금 유도입니다. 앞서 짚어드린 카운터 사이드의 파밍 강요 구조와 별이 되어라 2의 행동력 확률 의존 BM 구조, 그리고 에버소울에서 누적된 한정 캐릭터 가채 압박까지 세 사례 모두 BM 운영이 결정적 이탈 원인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BM이 있어서 게임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 수집형 RPG 대부분이 무료제와 가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건 유저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BM이 강화되거나 파밍 구조가 더 빡빡하게 설계되는 흐름인데요. 같은 BM이라도 신뢰가 깔린 게임에서는 매출이 되고 신뢰가 무너진 게임에서는 이탈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패턴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요. 신작 출시 시점에 기존작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흐름입니다. 카운터 사이드를 만든 스튜디오 비사이드는 2025년 11월 20일에 새 모바일 신작 스타세이비어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조선 보도에 따르면 스타세이비어는 출시 닷새 만에 구글 매출 17위에 오를 정도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카운터 사이드 6.0 업데이트는 유저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 스튜디오가 두 게임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기존작 운영 품질에 부담이 갔을 가능성이 저항으로 거론되는데요. 이역 유출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영상에서 다루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신작 출시 시점에 기존작에서 큰 운영 사고가 겹쳐 발생하는 패턴은 한국 모바일 게임에서 종종 반복되어 온 흐름이라는 업계 안팎의 정황 해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장 데이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실제 숫자를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콘진원, 즉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5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모바일 게임 매출은 약 14조 71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4위 규모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고요. 즉 시장 자체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은 회복과 성장 흐름인데요. 다만 그 안에서 패턴 변화가 뚜렷합니다. 신작 출시는 줄어드는 흐름이고 메가 히트작의 수명 주기는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장 자체는 살아있지만 메가 히트작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인 것이고요. 사라지는 게임은 빠르게 사라지고 살아남는 게임은 더 오래 살아남는 양극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 서비스 종료라고? 라는 체감과 시장 매출 성장이라는 데이터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재편과 같이 가속되고 있는 흐름이 한국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넥슨의 엠버스 오브 언크라운드는 원작인 인기 MMORPG 프라시아 전기를 글로벌식으로 재가공한 신작인데요. 공식 스팀 페이지에서 한국어가 지원 언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동시 출시 여부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직접 확인이 어렵고요. 한국 차단 같은 단정적인 해석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영역인데요.
다만 글로벌 스팀을 우선시하는 출시 전략으로 보이는 저항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는 인벤 등 매체가 2026년 3월에 보도한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약 800만 장이 판매된 흥행작이고요.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는 WCC F테크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PC 출시 4일 만에 100만 장, PC와 콘솔 합산 약 300만 장 수준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한데요. 한국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만 의존하던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남고 있는 게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짚어볼 차례인데요. 시장에 오래 살아남고 있는 게임들, 예를 들어 메이플 키우기, 승리의 여신 니케, 블루 아카이드, 명예의 방주, 원신과 스타레일 같은 작품들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IP 또는 세계관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승리의 여신, 블루 아카이브 같은 이미 강한 IP를 활용하거나 원신처럼 자체 세계관이 명확한 게임들이고요. 둘째, 일관된 콘텐츠 공급입니다. 정기적인 픽업과 이벤트, 시즌제 콘텐츠로 유저가 게임에 들어와서 할 게 끊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셋째, 합리적인 천장 시스템입니다. 90연에서 200연 수준의 명확한 천장 덕분에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도 한정 캐릭터를 노릴 수 있는데요. 이게 신뢰의 베이스가 되는 셈입니다. 넷째, 글로벌 시장 동시 운영입니다. 호요버스 게임이나 명의의 방주, 블루 아카이브처럼 한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인데요. 한 시장에서 흔들리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받쳐주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라지는 게임에서는 이 4가지 축 중 한두 개 이상이 무너진 사례가 많이 보이는 반면 살아남는 게임에서는 4가지 축이 비교적 균형 있게 작동한다는 흐름이 읽힙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흐름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메가히트작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사라지는 게임은 빠르게 사라지고 살아남는 게임은 더 오래 살아남는 양극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는 시기인데요. 어떤 게임을 시작할지 고를 때 운영 신뢰, 콘텐츠 공급, 천장 시스템, 글로벌 운영 구조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래 즐길 게임을 고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한국 모바일 게임이 유독 빨리 사라지는 이유와 반대로 살아남는 게임들의 공통 특징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리한 흐름이 앞으로 게임을 고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본 운영 참사 패턴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 게임 사례를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